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했는데 최근 이제 글로벌 은행권, 미국 은행들도 그렇고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베이비 스텝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요. 주가는 좀 떨어져도. 네, 뭐 이제 기준금리가 5%대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코인 시장은 사실은 크게 뭐 미동 정도만 보인 것 같고 네. 요즘 또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네, 하죠. 은행보다 오히려 코인 지갑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 코인 섹터의 어떤 그 수많은 비아냥들을 이번에 복수할 기회가 왔다 예.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안정적이다 그렇게 코인 시장 쪽은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예. 키워드 세 가지 갖고 나오셨어요. 네, 일단은 셋 다 일단 국내 소식입니다. 음. 왜냐하면 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조금 뭐 잘 버틴다 이 정도.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예. KP2이 미국에 가다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2의 코인원은 없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코인 거래소 경영진 순환 시대 이렇게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KP2. 그러면 돈 버는 게임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또 우르르 가셨나요? 네, 어떻게 돼요? 사실 얘기죠? P2E라는 이름을 국내 게임사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음. 보통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다 예. 또는 이제 멀티 플랫폼 게임이다라고 포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토큰이 돌아가기 때문에 P2E 네. 게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예. 일단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다 미국에 가 있어요, 네. 지금. 예. 간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 일단은 미국이고요. 예.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있고요. 그쪽에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합니다. GDC라고 부르는데 GDC.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의 예. 약자입니다. 예. 여기서 보통 이제 올해 나올 신작 또는 최근의 게임 동향과 트렌드 또는 내년에 나올 미리 신작 엿보기 이런 정도의 행사가 다뤄지는데 이게 20일부터 이제 열리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예.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올해 지금 이제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는데 예. 전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지금 전부 다 거의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지금 뭐 10여 개 이상이 지금 가서 네. 굉장히 열띤 홍보전을 벌이고 있고요. 뭐 오늘 보니까 우리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님 부인 윤송희 사장님도 가셔서 지금 김택진 대표를 뭐 가상 인간으로 꾸며서 막 이렇게 홍보하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 방금 전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흥미로운 그 일들이 정도로 일어나는 곳이네요. 주요 예. 게임사의 이제 오너분들, CEO분들 예. 다 가 계시는데 가장 주요한 올해 한국 게임의 키워드는 뭐냐? 일단 대부분이 P2E를 내걸었습니다. B2E. 네, 예. 블록체인 게임을 내걸었는데 일단 넥슨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음.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 그동안 넥슨은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내놓는 것, 네. 자기들이 직접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위에 자사 서비스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해서 앱마켓까지 본인이 다 하겠다라는 전략을 그동안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때 아닌 폴리곤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레이어 네. 프로젝트인데 예.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그 위에 다양한 DApp들이 올라가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예. 넥슨이 여기와 손을 잡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넥슨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IP를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앞으로 뭐 당연히 코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네. 그 안에 다양한 NFT나 디지털 자산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폴리곤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넥슨이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나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빅 발표고 예. 이게 한 제 생각이 2년 전, 3년 전에 발표했으면 관련된 코인들이 다 막 2배, 3배 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단기적인 뉴스 하나로 크게 치솟을 정도로 유동성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일단 현지에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뉴스 자체는 상당히 빅 뉴스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올 상반기에 일단은 국내 게임 P2 시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그만큼 넥슨에서 메이플 스토리라는 IP는 굉장히 핫하고 예.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이용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 그 게임 한류를 대표하는 대표작인데 예. 이 게임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IP고 이거를 넥슨이 자체의 넥슨 코인이 아니라 폴리곤을 통해서 예. 해외 시장에서 가보겠다는 예.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앞으로는 정말 해외에 있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랑 굉장히 손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의 사실은 발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넷마블도 사실은 넥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플랫폼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예.
넷마블은 이미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 플랫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블렉스라는 플랫폼은 사실은 카카오랑 초반에 같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바이낸스랑도 손을 잡고 일종의 이제 멀티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양한 플랫폼에 함께 이제 사업을 벌이는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보통 모바일 앱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특정 앱은 구글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애플에서는 다운을 못 받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요새는 다 지금은 하죠. 사실 애플도 예. 받고 삼성에서도 받고 예. 원스토어에서도 받고 예. 다양한 앱마켓에 동시에 올리는 그런 대중화가 이루어났거든요. 예. 모바일 앱이 대중화가 되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 플랫폼은 있지만 이거는 또 폴리곤이랑도 하고 이런 건 또 바이낸스랑도 하고 그런 멀티체인이 이번 P2E 시장에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발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이미 흥행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A3 스틸 얼라이브라는 게임, 그 제2의 나라, KOFA 아레나라는 게임도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국내 이용자분들은.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게임을 하고 돈을 얻고 이거를 환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사설 해외에서만 지금 가상망이라는 하는 거죠? 예. VPN을 통해서 우회로 해야 되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뭐 북미나 아니면 해외 홍콩, 뭐 싱가포르, 동남아에서는 이미 한국 P2E 게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우리가 위메이드만 사실 알고 있었는데 넷마블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용자 지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예. 이런 넷마블이 이제 또 4월에 굉장히 큰 대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라고 예. 모두의 마블이라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갖고 있는 게임에 기반한 P2E 게임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그게 일단은 당장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넷마블은 지금 이거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또 크게 홍보를 하고 있다. 주력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국내 게임사가 그동안 P2E를 국내에서 사실은 많이 홍보를 하고 네. 국내가 워낙 또 코인 투자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국가니까 국내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를 잡기 위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실 국내를 다 버리고 해외로 가는 모습들이 다 많이 엿보여요. 미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 예. 측면이라 보니까 사실은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라인도 그렇고 국내 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 조금 버려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이나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과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함께 무언가를 해서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려 했다면 예. 규제가 쫓아오지 못하니까 지금 여전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여전히 지금 통과되지 않았고 또 문체부에서도 아직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뭐 문턱 이슈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서 국내 규제를 표해서 좀 일단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니즈들이 좀 엿보이는 사례가 이번 GDC에서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또 P2E 이런 또 하나 대박이 터지기를 좀 기원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KP2E 미국가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코인원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이게 사실 좀 코인 투자분들에게는 또 화나는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먼저 뉴스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닥사라고 있죠. 닥사. 네, 예. 국내 코인 거래소 연합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다 원화로 코인을 살 수 있게끔 중개해주는 실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주도권 메이저 거래소의 모임. 소위 이렇게 5대 거래소가 모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이 닥사가 전격적으로 거래 지원 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항목을 몇 개를 내놨어요. 갑자기 공통으로 이들이 한다는 거죠. 네, 예. 왜 이거를 내놨냐? 일단은 내놓은 그 항목 내용을 좀 보면 코인의 어떤 내재적 위험, 구조, 또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그러니까 즉 이 코인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투명한 부분, 그리고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 네. 그리고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준을 세워서 함께 관리하겠다라는 발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발표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지금 금융당국이 코인 거래소들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쪼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은 일단 닥사의 회원사 중에 하나였던 코인원이 함께 닥사가 협의해서 퇴출한 코인을 다시 받아들였죠. 위믹스. 네, 위메이드 위믹스를 최근에 다시 재상장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상장한 시기는 12월이고 지금 2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상장을 한 건데 2달 만에 다시 받아들일 거면 왜 상장 폐지했느냐부터 도대체 상장 폐지와 상장을 하는 결정의 주체는 누구이냐 그리고 코인원만 재상장한 이유는 또 뭐냐 업비트랑 빗썸은 왜 재상장을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결국 닥사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당국도 되게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원이 어쨌든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를 갖고 있는 위믹스를 혼자 재상장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업비트와 빗썸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그러니까 위믹스 퇴출할 때는 닥사라고 해서 5개가 다 연합해서 다 쫓아내고서는
재상장할 때 코인원만 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기준이 이거다. 네, 이렇게 나름 얘기를 항변을 한다 하는 건데 이거죠. 예. 당국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예.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즉 예.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네. 기준화하는 표준화한 이 법안이 네. 아직 법제화는 안 됐어요. 네, 국회에 아직 뭐 여러 가지 안만 나와 있어요. 예.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법과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국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코인원이 그 틈을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영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인원이 국내 3위 사업자인데 4위 사업자, 5위 사업자는 뭐지? 이럴 거고 또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2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럼 3위가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까? 이 기회로 1위를 한번 거래량으로 제쳐볼까? 라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그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 직간접적으로 거래소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일단 어제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닥사가 앞으로도 이렇게 끈끈하게 함께 갈 것이냐, 제2의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이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아직도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폐 당시에도 위믹스 상폐 당시에도 특정 거래소가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다라고 다들 알려져 있고 어떤 거래소는 또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양쪽이 발표한 건 아닌데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도출하는 게 사실 계속 어려운 부분인 게 코인 거래소들은 수수료로 결국은 수익원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예. 상장 발표를 해도 상장 폐지를 해도 거래가 몰립니다. 음. 그래서 그거로 또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게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인 거래소들은. 그래서 특히 코인원 같은 경우는 위믹스 재상장뿐 아니라 사실은 농협은행이 이제 기존 파트너사였는데 농협이 사실 시중은행에서도 모바일 이용자가 가장 적은 은행이잖아요. 네. 이들을 뿌리치고 최근에 카카오뱅크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코인원이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당국이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을 넘지? 라고 보시는 코인 거래소 네. 경영진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과연 닥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합된 목소리를 갈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네. 사실 무슨 공통 가이드라인 만들면 선두주자들이 유리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후발주자들은. 맞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들은 항상 뭔가 다른 길로 가야지만이 또 선두를 탈환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로 이제 무슨 경쟁이 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코인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수수료 수치는 좀 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실제로 맞고 또 예. 주기시에 또 앞서 언급했던 코인의 또 발행사가 현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니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는 걸 보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 그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지른 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제2의 코인원은 없다. 뭐 이 네. 얘기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좀 뭐 심각한 얘기네요. 네. 코인 거래소 경영진 순환 시대. 예. 연결되는 주제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또 연결된 주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칼날이 지금 코인 거래소를 연이어 향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당국과 검찰이 어떤 조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네. 일단은 검찰이 사실 3월 들어서 코인 상장과 관련된 뒷돈 거래고 청탁 여러 부분까지 다 가능성이 올려놓고 또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지금 예. 이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침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네, 아침에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도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 코인 뒷돈 상장 수사 5대 거래소로 번진다. 이게 A8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코인 거래소들 말고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 단독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뉴스가 됐던 건 이제 지난 21일 날 서울 남부지검이 이제 코인원의 한 임원을 구속을 했어요. 이 임원이 19억 가량의 뒷돈을 받았다라는 코인 혐의로 상장해주면서 뭔 뒷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죠. 혐의는. 네, 그렇게 혐의로 적용을 해서 구속을 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거래소 코인원의 차모 대표를 또 소환 조사를 했는데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차 대표가 돈을 받거나 차 대표가 어떤 혐의가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회사 임원이 일탈했기 때문에 뭐 참고인 조사 정도 네, 되겠네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상황을 예. 좀 알고자 부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빗썸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네, 내용이 담겨 내용이 있었는데 나와 있어요. 네, 예. 빗썸의 경영진 일부가 또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그 회사도 사무실도 전산도 다 자료를 싹 걷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네, 또 예. 특히 빗썸 가지고는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게 음. 빗썸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또 국내 코인들이 많습니다. 음. 이게 되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빗썸은 국내 코인이 많고 업비트는 해외 코인이 많다. 그래서 빗썸이 더 뒷돈을 많이 받았다. 또는 업비트가 단기적인 어떤 펌핑에 되게 몰두하고 있다. 이거 되게 큰 오해인 게 국내 코인이 상장을 했다고 해서 국내 코인에 다 뒷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업비트가 그렇다고 완전히 또 해외 거래소 코인만 상장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되게 시장에 오해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크게 의혹을 갖고 있는 건 상장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국내 코인들은 다 상장피를 내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계신데 일단 5개 코인 거래소 모두 검찰도 당국에 가서도 상장피는 없다라고 여러 번 밝혔고 상장을 해줄 테니까 돈을 줄게 또는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게 저도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매물이라는 건 코인을 발행할 때도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코인을 사야 되고 또 코인을 사기끔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 뭐 상장하면 코인을 주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 그 빗썸 같은 경우도 컴투스 코인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쿠폰을 받았어요. 한 2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이제 들어와서 그 코인의 거래를 하면 그 쿠폰을 주는 건데 그 마케팅비 뭐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코인이 상장하고 나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다 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린 빗썸이 상장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당국에도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분명 마케팅이라는 건 해외에서도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코인 거래소 또는 코인 상장사 모두 이 마케팅이라는 매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마케팅이 과도하게 많이 갔을 경우 또 코인 거래소에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전달되는 과정이 상장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마케팅을 발행사랑 협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뒷돈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내는 게 이제 앞으로 수사와 또 재판까지 이어질 때 되게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법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다. 즉 코인 거래소가 상장사 코인을 발행하는 곳으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거 하나에 일단은 초점을 두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거의 성격이 뭐냐? 네, 뭐 성격이 이걸 뭐냐? 이제 좀 뭐 밝혀내는데 이제 수사를 좀 집중하겠죠. 어쨌거나. 근데 결국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 되게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미국에서 리플의 어떤 증권성 가련의 소송이 정리가 되고 또 SEC와 미국의 규제 당국들이 어느 정도 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그 나름의 제도와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회계 기준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뒷돈이다. 상장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법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검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기사 내용을 봐도 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잘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지금 사실 코인 VC라고 하죠. 코인 VC도 되게 애매한 게 코인 VC라는 게 사실은 그 뭐 상법이나 이런 데 따로 규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기부 하에 이제 벤처 캐피탈로 이제 보통 이렇게 인가를 받는데 이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 중에 이제 사실 몇 분은 해외로 출국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나간다기보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서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분명 최근 1, 2년 사이에 있었던 그 규제 당국 또는 검찰의 조사보다 이번은 굉장히 강도가 세고 깊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시장의 분위기다. 인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그래서 좀 시장의 업계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날 테니까 근데 결론 날 때까지 좀 이런 설왕설래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3월 23일 목요일 코인파 예측이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다룰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뉴스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코인 거래소가 뒷돈을 받았다, 경영진이 몇십억을 받았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 기준이 없는 규제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뭐 투자자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현재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파이 측에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